지금 미국 경제의 미래를 걸고 아주 거대한 도박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이 산더미 같은 빚, AI, 열풍,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엮어서 하나의 대담한 성장 계획으로 만든 미국의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일같이 뉴스에서는 국가부채 문제다 뭐다 시끄러운데 지출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니요. 근데요, 바로 이 역설적인 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 계획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미국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위협은 바로 산업 경쟁력입니다. 한때는 세계 경제의 압도적인 1등이었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수십 년째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틈을 타서 중국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이제는 턱 밑까지 쫓아온 거죠. 두 번째는 금융 쪽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들이 무역으로 돈을 벌면 그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이 달러 시스템이 아주 튼튼하게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선순환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빠단불이 켜진 셈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산업 경쟁력은 예전 같지 않고 돈줄이었던 금융 기반마저 흔들리니까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런 실존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위기 속에서 미국이 꺼내든 카드는 뭘까요? 그 해법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이 산더미 같은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빚이 사소해 보일 정도로 우리 덩치를 키워버리자. 바로 이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이게 지금 120%를 넘나들고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상 빚을 갚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가 좀 어렵죠. 보통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죠?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니까 분자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의 아주 대담한 역발상이 나옵니다. 분자인 빚은 그냥 내버려 두고 대신 분모인 경제 규모, 즉 GDP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는데 올인하기로 한 거죠. 이건 마치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나 이제부터 돈 안 아꼈어. 대신 세상을 바꿀 대박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 빚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경제라는 분모를 그렇게 키우겠다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원됩니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 셈이죠. 이 전략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AI 같은 최첨단 기술로 실제 경제 파이를 키우는 거고요. 둘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금융 도구를 써서 옛날에 빌린 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성장과 금융 기술의 환상적인 조합인 거죠. 첫 번째 엔진은 바로 AI, 인공지능에 대한 올인입니다. 미국은 AI를 그냥 새로운 기술 중 하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서 경제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엔진은 좀 더 교묘한데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전략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공식 목표인 2%보다 살짝 높은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용인하는 거죠. 이걸로 과거에 졌던 빚의 가치를 서서히 녹여 없애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빚은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래의 돈은 지금보다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질적인 빚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동시에 실제 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까지 더해지니까 명목 GDP, 그러니까 경제 겉으로 보이는 덩치 자체가 엄청나게 빨리 커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은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이거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야? 검증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역사적으로 성공한 선례가 있습니다. 언제냐고요? 바로 1940년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지금과 비슷한 엄청난 빚더미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 미국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신 오히려 고성장, 적당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금리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특히 금융 억압이라고 해서 물가가 올라도 금리는 일부러 낮게 묶어두는 방식으로 빚의 무게를 아주 효과적으로 줄여나갔죠.
이렇게 두 시대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문제의 본질도 그렇고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나 사용하는 금융 도구까지 핵심 로직이 완전히 똑같아요. 마치 1940년대에 대성공을 거둔 그 전략을 AI 시대에 맞게 살짝 업데이트해서 다시 쓰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한마디로 돈과 권력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돈이 흐르는 길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민간은행이 대출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직접 국채를 찍어서 돈을 빨아들인 다음에 AI나 반도체처럼 이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이다 싶은 곳에 직접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새로운 판에서는 중앙은행, 즉 연준의 역할도 미묘하게 바뀝니다. 예전처럼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인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정부의 이 거대한 성장 계획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시장이 충격받지 않게 돈을 풀고 금비를 관리해주는 뭐랄까 시스템 안전관리자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딱 이겁니다. 거인이 몸집을 불리는 거죠. 빚이라는 살을 빼려고 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먹고 운동해서 근육을 키워서 예전에 그 살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략인 겁니다. 자, 결국 미국은 이 AI 시대에 1940년대의 성공 신화를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조 달러,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걸린 질문이겠죠.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략은 명확하고 판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가 이 거대한 경제 실험의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